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 2022년 1회 5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열교환기 문제죠. 근데 이제 향유로 주어졌어요. 카운트 커런트. 그래서 향유 열교환기에서 35도씨 25kg per second의 물로 20kg per second의 물을 95도씨에서 75도씨로 냉각하려고 한다. 총괄 열 전달 계수, 즉 라지 U죠. 대문자 U 또는 총괄 전열 계수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2000W per 메타 제곱 도시일 때 아래 두 문제를 구하세요 돼 있는데, 우리가 향유 열 교환기면 카운트 커런트, 그 다음에 병류 즉 패러렐이면 뭐예요? 병류 또는 패러렐 커런트 또는 뭐예요? 코 커런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위 조작 또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단위 공정 관리에서 아주 빈출 문제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쉬웠다고 생각되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하라는 문제는 유출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물어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한 전열 면적을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꼭 그려서 어떤 오류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원래 파이프 짧게 그려서 우측도 그냥 동글뱅이로 그려도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긴데 잘랐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TH1 95도씨짜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TH2 75도씨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커런트니까 TC1은 35도씨고 TC2는 퀘스천, 즉 모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선생님은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H1, H2, 그 다음에 C2, C1으로 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델타 T1, 델타 T를 구하는 거니까 이 넘버링을 유념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참고로 뭐예요? CH2O 이렇게 적어놨는데, 즉 H2O 물의 비율은 뭐예요? 1칼로리 per 그램 도시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4.184 줄 per 그램 도시로 바꿔줄 수 있죠. 왜냐하면 1칼로리는 4.184 줄이라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와트 또는 줄이 나오니까 칼로리를 줄로 바꿔야 되겠죠. 물의 비율. 그래서 보면 봅시다. 고온의 유체, 즉 시스템 작동 유체죠. 근데 문제에서는 다 물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고온의 물이 이른 열은 저온의 물, 즉 저온의 유체, 즉 냉각수죠. 냉각수가 얻은 열량하고 같아요. 그래서 QH는 MHCH 델타 TH고, QC 즉 저온의 냉각수가 얻은 열량 QC는 MC 그다음에 CC 델타 TH, H5타네요. C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고온의 유체, 즉 고온의 물이 잃은 열은 저온의 물이 얻은 열. 이거는 열역학 법칙으로 따지면 뭘까요? 열역학 제1법칙이죠. 그죠?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이퀄이 성립되는 거고, 그래서 고온의 물이 잃은 열은 MC 델타 T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뭐 H자 또는 하첨자 C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는데, 이제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주면 출제위원이 좀 가산점도 주고 그러죠. 어쨌든 쉽게 풀어봅시다. 그래서 고온의 물이 잃은 열은 MC 델타 T니까 M은 20kg per second고요. 원래는 M 닷 위에 점 하나 붙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흐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밑에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흐르는 유체라고 생각해서 그냥 M 닷 안 하고 그냥 M으로 그냥 풀고 있죠. 그래서 20kg per second 곱하기 비열을 4.184 줄 per 그램 도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뭐예요?
따뜻한 유체, 즉 작동 유체, 작동하는 물은 95 빼기 75도씨가 되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얻은 열은 문제에서 25kg/s라고 그랬죠. 그래서 20하고 25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온도에 따라서 물의 비열이 틀린데 문제에서는 온도에 따른 비열 값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통일해서 물의 비열 4.184 j/g 4.184 j/g 도씨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모르는 온도 T, 그죠? T 빼기 35죠. 왜 T를 먼저 써줬어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즉 고온의 물에서 열을 받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면 51도씨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왜 4.184 j/g 도시에서 이 g을 kg으로 바꾸는 단위 환산을 왜 안 했을까요? 어차피 비열은 같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퀵으로 풀 때는 굳이 단위 환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1도씨고,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전열 면적인데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95에서 75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표시했고, 그 다음에 카운트 커런트니까 이 냉각수는 35도씨에서 어쨌든 51도씨로 올랐으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르는 방향으로 그리는데, 요런 거 그릴 때 조심할 거는 51도씨와 75도씨면 51도씨가 더 낫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75도씨보다는 좀 약간 낮게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출제위원한테도 잘 보이는 방법이죠. Anyway, 우리가 델타 T1과 델타 T2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델타 T1은 왼쪽 평거의 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95 빼기 51은 44도씨고, 델타 T2는 뭐예요? 75 빼기 35죠. 그래서 40도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교환기를 풀 때는 뭐예요? 델타 TLM을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타 T에 위에 뭐 바를 쓰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 7년 동안 여러분들의 화공기사, 그 다음에 화공지 9급, 7급을 가르치면서 이제 5급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델타 T 대수 평균 할 때는 그냥 LM, 로가리즘 미인 해서 하첨자로 LM을 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과목 풀 때도 이렇게 LM을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로가리즘 미인의 즉 대수 평균, 이거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B 빼기 A ln A분의 B죠. 그래서 뒤에 오는 게 ln에 분모로 들어가죠. 이거는 고등학교 기초 지식인데 요 원리를 그냥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델타 TLM은 ln 델타 T1 분의 델타 T2 분의 델타 T2 빼기 델타 T1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림에서 보면 델타 T1을 먼저 이렇게 통상 쓰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바뀌면 분모도 그냥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T1 빼기 델타 T2 나누기 ln 델타 T2 분의 델타 T1,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하죠. 그래서 델타 T1이 44도씨, 그 다음에 델타 T2가 40도씨 집어넣으면 되고요. ln 속이나 익스포넨셜 속은 항상 무차원이라고 제가 화공 양론 시간에 늘 강조했죠. 그래서 ln 그냥 도씨 다 빼고 40분의 44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해보면 41.968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41.97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위 조작이든 다른 과목이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한 두째 짜리 정도까지는 구해 주시는 게 가장 답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요령껏 그 소수점 첫째 짜리로 할 건지 두째 짜리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통상 두째 짜리까지 나타내면 좋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를 최종 마무리하면 QH, 즉 따뜻한 물이 이른 열량과 QC,
차가운 물, 즉 냉각수가 얻은 열량은 같은 거고, 이것은 총괄 전열 계수, 즉 총괄 열전달 계수 쓸 때는 UA 델타 T LM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QC보다 QH가 값이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QH를 넣으면 20kg/s 곱하기 4.184 J/g 곱하기 95 빼기 75도씨는 2000W/m 도씨 곱하기 A 곱하기 41.97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킬로그램과 그램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1kg분에 1000g을 넣어서 다리들을 다 없애준 거고요. 우변은 뭐예요? 와트가 J/s니까 2000 J/s 메타제곱 도씨, 이렇게 쌤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풀 때 막 좌변을 먼저 계산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값의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나열한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테크닉을 기르시면 되고, 이제 델타 T LN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A로 정리하면 19.938 메타 제곱이고,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는 좀 길다 하면 19.94 메타 제곱으로 해서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열 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쌤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 즉 안쪽의 관, 그죠? 그래서 이중관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의 관을 쫙 펼쳤을 때, 탁 잘라가지고 쫙 펼쳤을 때 그 안쪽의 관의 면적을 뭐예요? 전열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향유 열교환기에서 유출되는 냉각수의 온도와 필요한 전열 면적을 물었을 때 뭐 이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1번에서 고내에 물이 잃은 열은 조온에 물이 얻은 열 해서 QH 콜 QC 해서 MC 델타 T만 알면은 T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고, 가장 핵심은 열교환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대수 평균값, 온도 대수 평균값, 그죠? 델타 T LM은 41.97도씨를 구한 다음에 뭐예요? QH 이퀄 QC, 즉 얻은 열이든 잃은 열이든 같죠? 그래서 그 값은 UA 델타 T LM이다 해서 최종적으로 A의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지금 학원기사 뭐 단과든 종합이든 다 인강으로 지금 한국기술고시학원에서 베스트셀링으로 판매 중이고요. 2021년 판은 네이버에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고요. 학원 인강을 들으실 때는 이제 인강 구매를 하시면 21년 판에다가 쌤이 2021년, 22년 1, 2, 3회 기출문제 부록을 함께 드리죠. 당연히 인강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학원기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단원별로 그 다음에 회차별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최대 문제 은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선생님 최고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학원지 9급, 7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